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해줄 소름 돋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 납골 땅의 관들이 제멋대로 움직였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배경은 카리브해 동쪽 끝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입니다. 1627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고 무려 396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끔찍한 식민 통치를 당했던 일제강점기 기간이었던 35년에 비하면 이 396년은 정말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렇게 기나긴 식민지의 기간을 1966년에 마감할 수 있게 되는데요. 바베이도스는 2021년 11월 30일에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민주공화제로 전환하면서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합니다. 이 사건은 바베이도스가 영국의 식민지 기간이었던 1812년 8월 9일 어느 납골당에서 일어났습니다. 덧붙이자면 이 납골당은 영국의 귀족이었던 토마스 체이스라는 사람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 만든 건데요. 1798년 이 바베이도스로 이주를 한 토마스 체이스는 본국인 영국으로부터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섬나라인 바베이도스에서 평생을 지내고 뼈를 묻을 생각으로 이 납골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서양 쪽의 납골당은 동양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우리나라의 납골당이라 하면 보통 시신을 화장시키고 이 화장한 유골을 담은 봉인함을 넣어 보관하는 곳이죠. 하지만 서양은 시신 자체를 넣은 관을 안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체이스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자신이 사망하면 그 관을 일단 바베이도스 납골당에 안치를 시키고 나중에 후손을 통해 고국으로 다시 이송시키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체이스는 흑인 노예들을 가혹하게 부리고 악독하게 대하는 등 그 악명이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면 일제강점기의 이토 히로부미 측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바베이도스인들에게는 아주 끔찍하고 악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납골당은 크라이스트 교회 지하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산호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벽으로 지어졌고 무덤을 복인하는 석판은 거대한 푸른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2피트, 약 61cm 정도 두께로 조각된 돌도 입구를 지키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듯한 모습이죠. 이 납골당의 첫 번째 주인공은 체이스의 아내인 토마시나 고다드 부인이었습니다. 1807년 7월 31일, 이 첫 번째로 이 납골당에 안치가 되었죠. 그렇게 아내를 그리워하며 슬퍼하기를 잠시, 체이스의 2살밖에 채 되지 않는 막내딸인 앤 마리아가 아내가 떠난 지 1년 뒤인 1808년 두 번째로 납골당에 안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2명을 떠나보낸 체이스. 하지만 그의 불행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째 딸인 도커스가 우울증에 걸리고 만 것이었죠. 첫째 딸인 도커스는 아버지인 체이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아빠, 원주민들한테 너무 나쁘게 굴지 마세요. 아빠가 천벌을 받을까 겁이 나요. 인과응보라는 게 진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행한 일은 나중에 그대로 다 돌려받게 되는 거죠.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말입니다. 이 첫째 딸은 아버지가 너무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런 악랄한 식민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스스로 단식 투쟁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던 중 체이스의 첫째 딸도 얼마 지나지 않은 1812년 7월 6일 엄마와 동생을 따라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납골당에 3번째로 안치가 되었죠. 그리고 첫째 딸이 세상을 떠난 한 달 뒤인 1912년 8월 9일 이 토마스 체이스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납골당에는 알 수 없는 의문의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아내인 고다드 부인과 체이스의 딸 둘을 안치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왼쪽부터 고다드 부인, 앤 마리아, 도커스 이런 순서이죠. 마지막으로 사망한 토마스 체이스의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묘당을 열었는데 그때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관들의 위치가 이상하게 달라진 겁니다. 이 고다드 부인의 관은 엎어져 있었고요. 딸인 앤 마리아의 관도 엎어진 채 이동되어 있었습니다. 이 납골당을 관리하는 관리인들은 이 관들의 상태를 보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체이스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 중 하나가 앙심을 품고 관을 뒤집어 놨나 보다 하고 결론을 내렸죠. 그리고는 이 4개의 관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요. 납골당 내부가 좁다 보니 4개의 관을 모두 늘어놓을 수는 없었고요.
체이스의 관 위에 첫째 딸인 도커스의 관을 겹쳐놓고 나머지 관도 정리한 뒤 납골당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어떤 주민이 납골당에서 이상한 소리와 빛이 났다라는 의문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이야기는 금방 소문이 되어 퍼지게 되었고 납골당 관리인들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죠. 이 깜짝 놀란 관리들은 다시 납골당으로 들어가 관들의 위치를 확인했는데요. 놀랍게도 체이스의 관 아래에 있던 첫째 딸의 관은 90도로 벽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고요. 체이스의 관은 왼쪽으로 기울어져 뒤집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기괴하죠. 바베이도스로 파견된 영국인 총독 컨버미어 자작 스테이플턴 코트는 이게 누구 짓인지 밝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쉽게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코튼 총독이 온 지 2년째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망한 체이스 가문의 친척 중 하나인 토마스티나 클라크 부인도 이 납골당에 안치하기 위해 이동시키는 중이었는데요. 이전에도 친척인 찰스 브루스터와 사무엘 브루스터가 이미 안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이 납골당에는 6명의 관이 안치될 예정이었죠. 그렇게 클라크 부인의 관을 넣기 위해 납골당의 문을 여는 순간 첫 번째로 안치되었던 체이스의 아내인 고다드 부인의 관이 부서져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두개골은 입구 쪽으로 향해 있었죠. 코튼 총독은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이 체이스 가문의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자꾸 이런 장난을 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범인을 체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다드 부인의 유골을 수습하여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한 뒤 모든 관들을 정리하고 바닥에 석회가루를 잔뜩 뿌려놓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또 들어온다면 그 흔적이 발견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입구에는 영국 정부의 공식 봉인까지 부착을 했는데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쁜 일이 또 일어나지는 않겠지. 그리고 이듬해인 1820년 이 납골당의 내부를 재확인해 보기로 하고 코튼 총독과 관리인들이 납골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들은 도구를 이용하여 문을 열게 됐는데요. 문을 열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입구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이 체이스의 관이 꼿꼿하게 세워진 채로 문을 막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나머지 관들도 제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총독이 바닥에 깔아놓은 석회가루들. 그 석회가루에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관들이 공중으로 붕 떠서 이동을 했다는 걸까요? 이 기이한 사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설을 내놓습니다. 첫 번째로는 홍수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일어났을 거라는 가설. 하지만 이 가설로는 바닥에 멀쩡했던 석회가루를 설명하기가 힘들죠. 두 번째로는 초자연 현상이라는 건데요. 영혼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거라는 소름 돋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심령적인 방법으로의 복수인데요. 체이스가 워낙 악랄했기 때문에 체이스에게 앙심을 품은 자들이 체이스 가문의 관에 저주를 걸어 움직이게 했다는 거죠. 후에 이 관들이 모두 본국인 영국으로 이장되었는데요. 그 후에는 특별한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납골당은 공포 또는 오컬트 매니아들이 찾아오는 인증 스팟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구글에 검색하면 나올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죠. 세계에는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